서울 사려던 손님이 부산으로 지방 신축 아파트값 다시 고개 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이 이어서 보실 거는 꽁꽁 언 부산 부동산 4년 만에 돌풍 조짐이라는 부산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이건 좀 낚시성 기사예요.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627. 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 이야기하는 627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일부 투자 수요가 지방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 일부 투자 수요가 지방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 행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지방은 실수요, 투자 수요가 결합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자,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국 아파트 중 가격 상승폭이 큰 상위 10곳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 외 지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예, 트렌드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방에서도. 자, 남구의 레이 카운티, 남구가 아니죠, 그죠? 연제구죠. 연제구의 레이 카운티 2단지 84가 지난 7일 11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되었다. 같은 달 2일에는 전세가도 7억이다.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레이 카운티는, 네, 2단지가 에이스죠. 레이 카운티 2단지 에이스는 얘는 이제 11억을 넘었다. 그리고 전세가도 7억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전세가가 5, 6억을 넘는 경우가 드문데 이곳은 확실한 학군지라 실수요가 뚜렷하다. 1단지는 절반 이상, 레이 카운티 1단지는 절반 이상이 반전세일 정도로 투자 수요가 많다. 매매 출발 금액이 9억 초반대라 수요도 꾸준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미안 어반파크, 연지 레미안이죠, 그죠?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도 84가 11일 8억 4천에 거래되며 22년 9월 이후 최고가를 회복했다. 예. 레미안 어버파크가, 예, 좀, 시절을 잘 못 탔죠. 예. 입주 막 할 때 입주장이 이제 부산에 완전 입주 물량 터져나오는 시기였고, 마침 또 금리도 막 올라가면서 참 안 좋은 시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참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리고 등기도 또 안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등기가 다 나와가지고 실제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는 예, 이제 8억을 넘어서 8억 4천이 찍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매수세가 활발하다. 서울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 울산 고객이 지방 신축을 알아보며 문의 전화를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에 뭐 아파트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신고가 행진은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제도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은 40년 만기 주담대 허용, 스트레스 DSR 유예, 정책 모기지 금리 우대 등에서 수도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혜 지역이다. 반면 수도권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고 주담대 만기 역시 30년으로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출이 막히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틈을 타 반사이익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이,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그러죠, 그죠? 서울 수도권을 눌러놓으니까, 예, 그 수요들이,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들이 차단되니까, 다른 곳을 눈을 돌리다 보니까 지방의 광역시를 먼저 보게 되고, 예,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이라 이야기하는 부산을 먼저 보게 되니까는 부산 쪽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수년간 이어진 가운데 지방 유출 자본이 수도권 규제의 영향으로 막히면 지역 내 상위 20% 랜드마크 단지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사 좀 같이 보시고, 자, 꽁꽁 언 부산 부동산 4년 만에 돌풍 조짐이라는 기사인데요. 보시면
그 리버파크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떴다방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떴다방 뭔가 아시죠? 그죠? 예, 파라솔 하나 치놓고 앞에다가, 예, 뭐, 초피에 이제 뭐 얼마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들, 예, 떴다방이죠. 견본주택, 리버파크 센터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인근에 진을 치고 있던 이른바 떴다방 이동식 중개업체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전용 154 타입의 고층일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훨씬 더 붙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한 떴다방들이 수십 명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 책임지고 비싸게 팔아줄 테니까는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리얼 센텀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건데, 예,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리얼 센텀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리버파크 센텀과 서밋 리미티드 남천 등 부산에서 대여급 분양이 잇따르면서 침출했던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4, 5년 만에 다른 지역에서 떴다방이 출장을 올 정도로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청약 성적표가 저조했던 서부 상권 역시 분양 훈풍이 불고 있다. 뭐 루엘 센텀에 예, 모델하우스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서 KTX를 타고 와서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수도권 방문객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파와 차량이 북새통을 이루는 탓에 문 닫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추는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핫했는가 봐요. 예, 저는 정식 모델하우스 오픈 기간 중에는 안 갔고, 그 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예, 한번 그 VIP 초대를 해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많이 핫했는 거 봅니다. 사람 많으면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안 가봤었거든요, 이번에는. 예,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예,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갈 유동성을 꽁꽁 묶어두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제한이 덜한 지방을 볼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뭐 지방에서 집 팔고 서울로 몰려가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그죠? 예, 부산에 집 팔고, 대구에 집 팔고, 예, 서울로 그 돈을 싸서 서울로 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가장 많이 몰려가는 곳이 서울의 강남 3구였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는 갭 투자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사실상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 투자자들이 뭐 지방에 집을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는 거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드는 유동성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황.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갭 투자가 어려우니까 지방광역시, 특히 부산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똘똘한 한 채 양극화 현상으로 상급지, 신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가격을 리딩해 가고 있겠죠. 예. 그럼 투자자들의 눈도 당연히 그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지금 지방 투자자다. 내가 만약에 지방 투자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창원에 살아요. 제가 지금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1주택자인데, 여유도 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1순위로 봤을 때는 서울로 갔겠죠. 서울에 갭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갔을 건데, 서울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서울 진입이 어려우니까는 눈을 돌려서 인근에 있는 광역시, 부산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창원에 있는 투자자라면 어디를 선택을 할까? 이들의 보통 투자 자금은 뭐 적게는 한 3, 4, 5억 정도, 그리고 많게는 뭐 8, 9억, 10억 정도까지. 뭐 요 정도에서 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소액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한 2, 3억 정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뭐 제일 많은 가격대가 5억에서 한 7억 정도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억 정도 투자금 가지고 어디를 매수를 할 것인가? 제가 만약 투자자라면은,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13억짜리 아파트, 아까 보셨던 레이 카운티, 이런 거 11억 몇천 정도 되는 거, 예. 그런 거, 그러면은, 전세가 뭐 한 6억 5천 정도 끼인다 봅시다. 그럼 내 돈 한 5억, 6억 정도만 있으면은, 예, 하나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일단, 브랜드 대단지 신축으로 먼저 눈을 돌리게 되겠죠.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실투자금 한 6억, 7억 정도 되는 그런 것들 보게 되겠죠. 예. 뭐 잔잔바리로 해가지고 여러 개 늘리는 거는 예, 취득세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든지 실물 아파트든지 좀 똘똘한 것들을 선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은 이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부산광역시 단지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자, 6월달, 7월달로 한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 7월달로. 6월달, 7월달에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어디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위입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가장 많죠, 그죠? 예,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특성도 말씀드렸었고, 자, 2위가 레전드입니다. 레전드가 40건. 자, 그래 보면은 동네 레미안이나 롯데 레전드가, 대연 레전드가 실거주가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레이 카운티나 온천 레미안 포레스트나 얘들이 실거주 선호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걔들은 지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는 것들이고 걔들도 그 입주 2년이 지나면은 물량이 나오면서 예,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거주가 선호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자, 3위는 대연자이고요. 자, 4위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3위 비치입니다. 삼행 피치가 부산시 실거래량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5위는 두산유 제니스 하버시티입니다. 하버시티는 당연히 지금 북한에 해수부도 내려오고 예, 북한 재개발에 일선 수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6위는 이제 혁신이고요. 대연혁신. 7위는 연산 골드폴에, 8위가 서면 아이파크, 9위가 사직상용예가, 10위가 센터파크 1차. 예, 이 정도입니다. 다들 좀 실거주들이 선호하는 그런 단지인데, 예, 4위. 그 6월달, 7월달까지, 현재까지 집계된 거, 거래량 31건이 나와 있는 삼익 비치, 요걸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익 비치가 실거주가 선호하는 단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익비치를 지금 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지금 삼익비치를 사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창원에 있는 예, 여윳돈이 뭐 한 5억에서 7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서울로 갈 수 없으니까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본다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예, 하나는 뭐 한 10매덕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갭 투자로 타는 거. 또 하나는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뭐 재개발 재건축을 보는 거. 예, 거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삼익 비치로 달려가고 있던 것들이 아닌가. 삼익 비치를 산다는 거는 실거주 수요가 아니에요. 이 삼익 비치 사는 수요는 완전한 투자 수요입니다. 완전한 투자 수요거든요. 그래서 삼익 비치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면은, 네, 투자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그리고 그 투자 수요는 외지 투자 수요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익 비치 거래량 증가가 주는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산 사람들 많이 사고 있겠지만은 삼익 비치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라서 외지 투자자들이 부산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부산의 압구정 현대를 보시면 되잖아요. 부산의 압구정 현대. 네, 결론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느끼기에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산에서 주목할 만한 곳 세 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1번 삼익비치, 2번 우동상구역, 3번 촉진상구역, 혹은 촉진2-1구역.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투자 수요들이 진입할 그러한 가격대와 그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 예, 재개발, 재건축을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재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삼익비치, 우동상구역, 촉진3 혹은 촉진2-1. 요까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전략도 같이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다른 투자자들하고 같이 맞춰서 해놔야지. 내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금사 5구역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검사 5구역 좋아하거든요. 서검사 5구역이 좋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내만 좋아한다고 됩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다른 사람 외지 투자자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곳이다.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투자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거주까지 겸하게 된다면 또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연 DI라든지 대연 DIL은 이제 27년 4월달 입주잖아요. 그죠? 걔는 투자 투자 겸 실거주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순수 투자로만 접근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